네, 안녕하세요. 희소 코치입니다. 하루 5분 책을 통해 나 자신과 대화 나누는 시간. 셀프북 코칭 7월의 두 번째 수요 나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디에서 무얼 하시면서 듣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삶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마무리할 때 저희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비유가 있었어요. 바로 분홍색 손톱을 칠한 괴물이라는 표현이었지요.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 분홍색으로 손톱 칠한 괴물과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셨나요? 그 비유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제가 그때 녹음했던 팟캐스트 아래에 이렇게 질문으로도 드렸었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 시련은 무엇에 대한 것인지. 그런데 그 두려움과 시련이 괴물이 아니라 손끝에 분홍색으로 귀엽게 손톱칠한 괴물인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존재가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여리디 여린 존재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한 주 동안 어떻게 대해주고 싶은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당장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이렇게 뭔가 제가 강의를 준비해야 되는 게 있었고 압력이 엄청 컸어요. 그 아래에는 '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나는 못 해내.' 이런 마음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난 이걸 할 수 없어.' 이랬는데 그 존재를 분홍색 손톱을 칠한 괴물로 상상하니까 저녁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귀여워해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 압력을 이겨내고 강의 준비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분홍색 손톱을 칠한 괴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과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러면 오늘도 이어서 그다음 이야기 챕터 4 에서 7 사이의 이야기들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의 시작은 멋진 문장으로 시작해요. 읽어 드릴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네, 108 쪽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두려움,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스토리텔러와 잘 지내는 첫걸음은 우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의 스토리텔러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대요. 근데 그 걸고 있는 말을 우리가 들어주길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주기보다는 겁에 질려 숨어버리거나 외면하고 있죠. 결국 108 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말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한번 멈춰서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고 있나요? 질문이 워낙 크잖아요. '삶이 나에게 어떤 말을 걸고 있을까?' 굉장히 혼자인 것만 같고 그 말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것만 같고 아까 표현했던 그 괴물도 내가 물리쳐야 할 것 같고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챕터 4의 제목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라는 말로 메리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이 메타포가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 많은 멤버분들이 밴드에 글을 써 주셨는데요. 112 쪽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었어요. 만약에 손바닥에 작은 딸기 한 알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작은 딸기 한 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온 지구에 있는 여러 생명, 어떤 창조 활동이 필요했다라고 메리는 이야기하면서 그 작은 딸기 하나라도 온 지구에 창조 활동이 있었듯 필요했듯 "당신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갑자기 급과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한때 반짝반짝 별의 일부였던 원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원자들이 잠시 뭉쳐서 어떤 형태가 되었을 뿐 우리는 모두 원자다. 그러면서 메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전 실제 이거 읽으면서 해 봤어요.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오른손을 들어서 허공에 손을 이렇게 흐느적흐느적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허공에 손을 흔드는 게 무엇에 필요한가 싶잖아요. 네. 메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사실 깊은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 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허공에 손을 흔들면 그 허공의 움직임이 내 주변에 있는 식물, 사람, 동물까지 모두 나의 움직임을 느낄 거라고 말하면서 비유로 이렇게 들죠. 전 우주에 있는 전 우주에 있는 어떤 원자들의 거미줄이라면 우리 개개에 있는 이 거미줄의 일부인 거고 내가 움직이면 거미줄 전체가 움직인다라는 거. 이거에 있어서 아리아 님이 써 주셨던 그 카드 뉴스 이미지를 제가 톡창에도 공유 드렸었죠. "나는 혼자인 것 같아요. alone." 혼자인 뭔가 외로운 느낌의 alone을 표현해서 사실 이 개념 딸기 하나라도 온 지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사실 우리는 모두 원자 입자인데 단지 잠시 어떠한 물체로 뭉쳐 있을 뿐인 사실 그저 원자로서 이어져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You are not alone." 혼자가 아니라 all 모두가 one 하나이다. 모두가 하나이다. 즉 챕터 4의 제목으로 돌아가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혼자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혼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118 쪽에 적혀 있는 문장을 읽어 드릴게요. "삶이란 두려운 것이란 믿음에서 우리 내면에는 이 삶을 통제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혼자가 아니고 이 삶은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으려면 즉 지금까지 믿어왔던 내 나이만큼 믿어왔던 삶을 통제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사실 내 삶이 망가지거나 부서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직시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그렇게 가슴을 열었을 때 음 이 창조적인 흐름에 내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창조적인 일이 내가 그토록 통제하려고 잡았던 이 고삐를 내려놓는 일임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You are not alone. 사실 우리는 all 모두가 one이다. 당신은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당신과 늘 함께하며 삶의 모든 걸음마다 당신을 안내하고 사랑해 주는 도움의 손길이 있다. 혼자가 아닐 때, 아, 사실 난 혼자가 아니야. 우린 연결되어 있지. 당신이 곧 나이고
내가 곧 당신이지. 나는 열린 가슴으로 삶을 통제하려는 것에 고삐를 내려놓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혼자서 통제할 필요가 없다란 걸 깨달으면 우리는 비로소 도움을 청하게 된다고 해요. 그저 주변 사람에게, 내 삶에게, 나 어떻게 해야 될까? 도와줘. 도움을 청하자 우주의 문이라는 것이 한 뼘쯤 열렸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밴드에 그날 글을 써주셨던 것이 질문은 하되 답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한 영감을 많이 올려주셨죠. 저는 이 표현을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129쪽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어 Into the unknown 해 가지고 겨울왕국에서 했던 표현이죠. unknown 영역,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메리도 얘기합니다. 미지, unknowing,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잠시 고요 속에 머물라. 당장 눈앞의 삶이 어떻게 될지 나는 알지 못해도, 그리고 그 알지 못함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도 결론을 향해 내달리던 나를 멈춰 세워 잠시만 고요 속에 머물라라고 메리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저 알고 있어 보라고 해요. 131쪽이죠. 나는 적절할 때에 그 답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이 삶이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 그 흐름에 열려 있어도 괜찮아. 오히려 이 삶을 통제하려고 애쓸수록 온전한 내 삶의 경험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알 수 없음, 알지 못함, 그 미지가 unknowing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잠시 결론을 향해 내달리지 말고 지금 여기 고요함에 머물며 내 삶이 나를 어디로 흘러가게 할지, 어떤 도움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가슴을 열고 그저 이 삶과 나 자신을 믿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온전하게 자기 자신과 함께 있어 보았나요? 몇 분이라도 나 자신과 함께 있어 보는 그 경험에 있어서 메리는 호기심이란 표현을 씁니다. 호기심. 삶을 그저 호기심으로 바라본다라는 건 뭘까요? 경험에 저항할수록 우리의 가슴은 더 경직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메리는 우리에게 우리들의 가슴이 마음이 온종일 문제를 생산해내는 문제 공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게 문제야.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그 문제 해결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깨어나."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문제 해결, 해결의 반대말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호기심, 그냥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라는 것을 똑바로 응시하는 힘, 그 호기심, 호기심 상태로 깨어나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은 '내 삶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148 쪽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삶에 이미 드러나고 있는 기쁨과 편안함을 다시 알게 되고 이 삶을 통제하기보다는 삶이 그저 나란 사람, 자신을 통해 펼쳐지도록 허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메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할 것은 없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톡장에 몬스터 주식회사 관련 이미지를 공유 드렸었는데요. 그 몬스터 주식회사 영화에서 몬스터들이 사실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겁주려고 두려움을 갖게 하려고 겁먹게 하려고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영화의 시작은 그 괴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여자 아기? 이름은 부인데요, 부. 그 부의 등장으로 이 몬스터들은 오히려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가 그 영화 속에 옷장 속에서 나온 괴물 그 몬스터들을 봤다며 이불 속으로 숨는 어린아이로서 살아간다면 메리는 우리에게 "그 몬스터들은 사실 귀여운 존재야. 그저 호기심을 품고 바라봐 줘야 되는 존재야.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존재야."라고 이야기하며 "아이 무서워하고 이불 속으로 숨지 말고 영화 속의 어린 아기, 여자아이 부처럼 눈앞에 나타난 몬스터를 그저 호기심 어리게 직면하고 마주하라고 메리는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 몬스터 주식회사의 부처럼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몬스터들, 괴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이 몬스터들과 이번 생에서 어떤 멋진 탐험을 할 수 있을까요? 얘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몬스터들을 또 마주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부처럼 살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몬스터가 등장했을 때 "아." 하고 숨는 이불 안에 숨는 어린아이들처럼 될 때 가장 크게 드러나는 장면은 바로 우리의 몸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을 듣고 계신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의 몸을 한번 느껴보실래요? 최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메리는 우리에게 155 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대개 몸에도 잘 머무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현재 삶에도 머무르지 않지만 심지어 이 몸에도 우리 바디에도 잘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 문제 해결에 꽂힌 문제에 꽂힌 마음에 사로잡혀서 심지어 이 몸은 그저 그 마음, 문제 해결하려고 막 바쁜 분주한 그 마음을 싣고 다니는 그릇 정도로만 취급한대요. 그럼 우리에게 메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몸은 사실 우리의 지금 여기 삶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가장 좋은 친구 중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156 쪽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호기심을 품음으로써 그 경험에 매이지 않고 그 경험과 관계 맺는 법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스토리텔러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있던 어떤 나를 제약하던 어떤 신념과 고통들은 그저 더 쉽게 우리를 통과해 지나갈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여러분들의 몸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몸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나요? 165 쪽입니다. 삶이란 본래 내면에 묶여 있던 것을 밖으로 불러내는 과정. 그러나
활짝 열어젖혀 모든 것이 풀려날 때 당신의 삶도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네. 자신으로 돌아가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몸에 집중해 보면 이 몸이 느끼는 많은 경험은 대부분 긴장이래요. 이 긴장은 무슨 뜻일까요? 이 긴장이란 "지금 하고 있는 경험에 호기심을 품어 봐."라는 신호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고 있는 경험에서 내가 순식간에 희생자 마인드로 전환되었을 때 우리는 그 희생자의 입장에 훅 빠져서 막 나를 괴롭히기보다는 지금 그 경험에 호기심을 품고 그저 그 경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책에 있던 표현은 유턴, 당신에게로 돌아가라. 그 경험의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에게로 돌아가라. 우리는 긴장하고 있을 때 이 책에 적혀 있는 표현 주문, 내 안에 나를 제약하는 신념에 가로막혀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어떤 배에 긴장이 되거나 어떤 무엇이든 이 신체적 반응이 있을 때는 우리 내면에 있는 내가 알지 못했던 혹은 자주 만나고 있는 그 스토리텔러들의 주문 중 하나가 표현되고 있다. 나는 지금 내 자신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러에게 사로잡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알아차리라. 지금 내 몸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나의 스토리텔러는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저항, 나의 스토리텔러에게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174쪽입니다. 네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게 도대체 뭐야? 무엇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고 긴장하고 있지? 뭔가를 지키려 하는, 고수하려고 하는 나의 스토리텔러를 알아차리라고 메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통을 지니고 다녀요. 메리의 말처럼 우선 이렇게 몸을 체크해 보면 이걸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 몸을 체크해 보면 얼마나 하루 종일 많은 만성적 긴장을 안고 지내는지 여러분들은 놀랄 거라고 메린이 얘기하면서 그 긴장과 불편함에 저항하기보다는 '아 궁금하네.' 호기심을 가지고 함께하면서 탐구해 보라고 권합니다. 결국 이 불편함에 있어서 '호기심의 눈으로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이 불편함엔 대표적으로 5명의 스승이 있었죠. 충동, 질병, 통증, 돈, 사람 관계. 이 대표적인 5개의 위대한 스승 앞에 우리는 자주 긴장하고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루미의 시를 소개합니다. 루미는 유명한 시인이죠. 그중에 여인숙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인간이란 여인숙.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우울, 초라함. 몇 가지 순간적인 깨달음들이 뜻밖의 손님으로 찾아온다. 그들 모두를 환영하고 잘 대하라. 그들이 한 무리의 슬픔이라서 그대 집을 난폭하게 휩쓸고 가구들을 다 없애더라도 여전히 각각의 손님을 존중하여 대접하라.
아마도 그는 새로운 상쾌함을 위해 그대를 청소해 주는 것일 테니 암울한 생각, 수치심, 못된 마음, 그들도 문에서 웃으며 맞이하라. 그리고 안으로 초대해 드리라. 그 누가 오든지 감사하라. 각각의 손님은 안내자로서 저 위로부터 보내졌을 테니. 손님인 것처럼 두려움을 맞이해 보라고 루미가 이야기하고 있고, 메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스토리텔러, 불편함, 어떤 무엇이든 질병, 통증, 돈, 사람으로 인한 불편함, 괴로움을 손님인 것처럼 맞이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라고 하죠. 만약 이 시련이 나를 위한 선물일 수도 있다면 그냥 삶을 향해 물어보라고요. 내 삶아, 이 시련 속에 지금 어떤 보물이 들어있는 거야? 혹시 인간관계로 인해 힘든가요? 사람에 있어서 메리는 재미난 비유를 드는데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은 전부 여러분의 awakening, 깨어남이란 제목의 연극에 출연하고 있는 다른 배우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인공이고요. 챕터 7. 여기선 모든 것이 환영받는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어떤 걸 느끼고 계신가요? 최근 어떤 시련, 두려움, 불편함을 느끼고 있나요? 그것에 있어서 메리는 가슴을 열라고 이야기해요. 책 속의 크리스타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가슴이 열리는 걸 허락해. 이 모든 것이 내 열린 가슴을 통과해 지나가는 걸 허락해. 202쪽입니다.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깊은 두려움, 분노, 자기 비판, 절망 같은 그것들도 스스로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이해받고 사랑받아서 그래서 노연하기를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고 해요. 신시아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 삶이 나를 돕고 있어. 나는 강을 따라 잘 흘러가고 있어. 나는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어. 신뢰하고 허락할 때 그 고통들은 우리에게 머무는 게 아니라 지나쳐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는 사랑의 초원에 먹구름이 끼어 있어도 그 낀 먹구름들이 그저 지나쳐 가도록 알아주는 것. 내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그 뜻은 내 안에 알아차려 주기를 바라는 무언가가 있어. 라는 시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감정들 역시 우리 자신이 자신을 환영해 주고 어루만져 주고 허용해 주길 원하고 관심과 친절을 원한다고 메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괴물, 두려움, 불편함, 고통에 있어서 이렇게 말해 보라고 해요.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나의 두려움아. 나는 네가 보여. 네가 여기 있어도 괜찮아.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맞이하는 마음, 환영하는 마음, I see you. 나는 네가 보여. 내가 여기 있어. 네가 준비되면 나는 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 네가 여기 있어도 괜찮아. 네, 오늘도 이렇게 두 번째 수요 나눔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처, 고통 속에 있나요? 그 상처는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전달자일 뿐이며 이 상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슴에 대해 가르쳐 주려고 여기에 와 있다라고 메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이렇게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무엇과 만났나요? 그 무엇, 그 괴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한번 그 괴물에게 환영해 주는 말을 건넨다면 여러분들 어떤 말을 건네주게 될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감정에게, 그 고통에게 어떤 따뜻한 말을 건네주며 환영하며 그저 나를 통과하게 하도록 품어줄 건가요? 결국 지나갈 거란 큰 믿음으로.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 나는 네가 보여. 네가 여기 있어도 괜찮아.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네가 준비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내가 여기 있어. 네, 그럼 또 한 주 남은 책 잘 읽어보고 다음 주 수요 나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낮 시간에 라이브로 참여해 주시고 귀로 나중에 챙겨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뵐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